대한민국 경제가 그야말로 거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부터 부동산, 그리고 대기업들의 생존 전략까지 모든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격동의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가 미래의 승자와 패자가 어떻게 갈리고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경기 변동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판 자체가 새로 짜이는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은 물론이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집의 형태, 그리고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까지 어제까지 통했던 성공 공식이 오늘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재편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래가 결정될 진짜 핵심 격전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그 현장을 하나씩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격전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바로 인공지능, AI 시대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반도체 패권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심장부에는 HBM, 우리말로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학습하고 처리하게 만드는 AI 시대의 진정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부품이죠. 이게 없으면 AI 혁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장은 사실상 대한민국 기업들의 동무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공급량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건 전 세계 AI 기술의 심장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는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이 한마디가 묻은 걸 말해줍니다. 올해는 메모리가 정말 많이 필요할 겁니다. 심지어 그가 삼성의 품질 테스트가 다 끝나기도 전에 차세대 제품인 HBM4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니까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경쟁사들이 기존 기술에 머물러 있을 때 삼성은 D램 칩을 제어하는 하단의 로직 다이에 훨씬 더 미세한 4나노 공정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 결과 업계 최고 속도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메모리와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춘 턴키 솔루션이라는 막강한 무기까지 손에 쥐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발판으로 삼성전자는 마침내 엔비디아의 HBM4를 가장 먼저 공급하는 업체로 올라서게 됩니다. 작년에 잠시 내주었던 왕좌를 되찾아오는 데 성공한 거죠. 저희가 이렇게 복잡한 산업의 흐름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술 전쟁이 미래를 바꾸는 동안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인 부동산 시장 역시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소형 아파트 청약자 수가 국민 평수라고 불리던 중형 아파트의 인기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천정부지로 솟은 분양가, 그리고 전체 가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된 1에서 2인 가구의 증가,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맞물려서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이죠. 실제로 서울의 한 소형 평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무려 172.8대 1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이런 변화에 금융권도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한은행 같은 대형 시중은행들이 40년 만기라는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파격적인 초장기 대출 상품까지 검토하고 나선 겁니다. AI 혁신, 그리고 주거 패러다임의 변화, 이 두 가지 거대한 물결은 기존의 대기업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도태될 것인가? 그야말로 생존과 성장의 갈림길에 선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KT입니다. 오랫동안 안정적인 통신 배당주라는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KT는 이 꼬리표를 떼고 AI 기술로 돈을 버는 성장주로의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 같은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그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움직임도 정말 기민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자 곧바로 북미 공장의 생산 라인을 신재생 에너지 시대의 핵심 부품인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생산 기지로 전환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표는 이 분야 매출을 무려 3배 이상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런 전략적 방향 전환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래 에너지의 그룹의 명운을 걸었고 KCC는 주주들의 거센 가치 제고 압박에 직면하는 등 이제 변화에서 자유로운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어 보입니다. 저희의 분석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한번 힘을 보태주세요. 저희에겐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지금 시장은 엄청난 기회와 그만큼의 리스크가 공존하는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현재 시장의 긴장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바로 141조 원. 주가 하락에 베팅하기 위해 대기 중인 자금, 즉 공매도 대기 자금의 성격을 띤 대차거래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상승에 대한 기대감 못지않게 하락에 대한 우려도 엄청나게 크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투자 전략도 극명하게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현대차처럼 거침없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주식의 상승세에 올라타는 모멘텀 투자가 주목받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이 불안할 때일수록 오히려 펀더멘털이 탄탄한 저평가 우량주를 찾아내려는 가치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한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성공적인 투자는 이 거대한 전환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고 또 시장을 지배할 특정 승자 기업을 정확히 골라내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산업의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는 지금,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